총 매매 손익은 2,400 정도. 오른쪽은 배당 알림톡입니다. 부정적인 여론들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종목, 바로 서울보증보험인데요. 시장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배당 매력과 신규 상장 종목의 변동성이 합쳐져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어떤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IPO 기본 정보. 2023년 높은 공모가 밴드와 수요 예측 실패로 상장이 철회되었고 2025년에 큰 폭으로 낮은 공모가 26,000원으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경쟁률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시장의 기대를 받지 못했고요.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의 기업입니다. 실적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 48.7%, 25년 확정 배당률은 약 11%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단점들이 시장에서 훨씬 부각이 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의 기사를 보면 올해 상장 시에도 기관 수요 예측 미지근, 구주 매출 한계, 제2의 LGCNS가 될 수 있다는 등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LGCNS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1년에 몇 종목 안 되는 대형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상장 당일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3% 하락하였고 하루 종일 흘러내려서 약 10%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높은 투자로 인식됐던 대형 상장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재무 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22년 대비 감소 추세이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PBR 0.4배로 비교 대상 기업 평균 대비 낮은 수준, PBR은 8.2배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바로 배당 성향인데요. 10년간 평균 배당 성향이 약 50%, 2025년 배당금이 주당 2,864원, 배당률로 보면 약 11%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이 매우 높은 종목이었고 향후 3년간 연간 2천억 원을 총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후 3년간의 계획은 계속 감시를 해봐야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재무 현황,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는 지금 단계에서 결정이 어렵지만 2, 3개월 정도의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투자 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체크를 해보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좋은 종목인데 왜 청약들을 안 했을 것 같냐? 청약을 했는데 배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손해볼까봐 밤에 잠을 못 잔다. 배당률 11% 벌려다가 주가 20 떨어진다. 특히 이 마지막은 배당률보다 주가 하락이 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대응 전략하고 실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상 투자금은 9천만 원이고 기본 방향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예상했던 시장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매수는 대형 공모주인 경우 수급이 몰리면 20에서 30%, 그 이상에서도 시초가로 출발을 하지만 당시에는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플러스 10% 이상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플러스 10% 이하에서 첫 번째 매수를 하고 이후 분봉, 지지선 등을 확인하면서 3차례에서 4차례 추가 매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0%, 최대 100%로 예상을 했습니다. 월스트 케이스를 보면 배당 기준일 전이면 마이너스 10%에서 칼손절, 배당 기준일 후에 11%의 배당을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마이너스 20%로 손절 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를 보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고 수급이 몰릴 경우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과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해 봤는데요. 이 경우 배당금이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업계 평균 배당률 5%를 적용해서 역산을 하면 주가는 100%, 2배 정도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의 손실은 마이너스 10%로 확정,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40에서 50%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최대 손실 마이너스 10%, 기대 수익률 40에서 50%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가야죠. 상장 첫날인 3월 14일. 시초가는 28,050원, 공모가 대비 7.9% 상승한 가격이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 초록색 화살표를 보시면 시초가가 플러스 10% 이하에서 형성되는 걸 보고 1차 매수, 이후에 더 떨어졌지만 겁이 나서 매수는 못했고요.
시초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조금 늦은 타이밍이긴 했지만 2차 매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며칠 더 주가 흐름을 보기로 했는데요. 첫날은 하단 가격 29,000원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큰 변동성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이틀 정도는 변동성을 모니터링해보는 기간이었고 4일 차인 3월 19일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시작되는 초반부에 나머지 금액을 투입해서 모든 투자금에 대한 매수를 끝냈고 평단가는 29,857원, 약 3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 19일에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왠지 더 오를 것 같아서 한 주도 매도를 못했고요. 이후 배당락일인 4월 3일까지 완만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제 대응이 잘못됐던 거죠. 하지만 이미 수익률이 10% 이상, 배당률 약 10%로 충분한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매도는 하지 않고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후 5월 중순 전고점에 다시 가까워졌을 때 3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차 매도를 했고요. 다시 하락 상승 후에 전고점 근처에서 나머지 수량을 2차 매도했습니다. 수익률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이쯤에서 제가 나름대로 예측했던 월스트 베스트 케이스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월스트 케이스는 제 평단가의 마이너스 10%, 27,000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근처에 온 적이 없고요. 베스트 케이스는 100% 상승, 52,000원 가격대인데 이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쯤 정말 운이 좋으면 올 수도 있겠다는 말 그대로 베스트 케이스였습니다. 7월 중순에 두 차례 살짝 터치를 해줬네요. 이 찰나의 순간에 물리신 분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로 고민하면서 케이스별 분석, 대응 방안, 엑sit 전략을 만든 끝에 자신있게 매수를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좋은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보시는 그림은 2차 매도 당시의 폰 화면인데요. 총 매매 손익은 2,400 정도, 오른쪽은 배당 알림톡입니다. 맨날 이런 톡만 오면 좋겠는데요. 배당에 대한 세금이 128만원, 배당금 700만원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세금은 역시 엄청 커 보입니다. 그래도 낼 건 내야죠. 이상으로 제가 큰 금액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했는지 3개월간의 투자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매도 대금을 재투자해서 운이 좋게도 60% 정도의 수익을 얻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영상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잊지 않고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맞든 틀리든 이런 식의 분석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결과까지 좋으면 엄청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모든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를 했을 당시 배당주로는 적지 않은 수익이었지만 최근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금융주가 급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금융주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소중한 수익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